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80회 매경 테스트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개념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특히 이제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그 실업률, 고용지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실업률인데요. 이 실업률에 대해서는 매번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고 뭘 하다 보니까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지표로 활용하는 실업률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서 만났을 때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추후에도 이제 실업률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상식선에서 오는 오류보다도 더 정확한 이해들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실업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비율을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게 됩니다. 즉,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실업률이 5%입니다 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5%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업자는 알 거야. 실업자는 아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뭐지? 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산 가능 인구, 과거의 경제 교과서나 과거의 데이터들은 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야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만 15세가 넘었나요? 아닌가요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는 그 밑에 어린 친구들은 아예 법적으로도 일할 수 없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만 15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쵸, 좀 슬프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감자들, 또 복무군인들, 직업군인 말고 법령에 의해서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 두 부류 다 어떤 사람들이죠? 영장을 받는 사람들이죠. 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만 15세가 넘어도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구속이 없고 나이가 15세가 넘었으면 경제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뭐죠?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쯤은 졸업하고 뭐 스펙도 좀 있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데 경제에서는 심플해요. 만 15세 넘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봤듯이 뭐죠? 경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고용지표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망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주로 많이 객관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요게 뭐 1번이 공교롭게도 정답입니다. 이게 흔히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실망 실업자가 증가했어? 실망 노동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그치, 실업자 증가했으니까 실업률 높아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실물 경기에서도 실망 노동자가 증가한 거는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노동지표는, 실업률은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면 하락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는 일할
실업자가 되려면 뭐죠?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망 노동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할 능력이 있는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서 뭐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경제활동 인구인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활 인구예요. 그래서 실망 노동자는 비경활 인구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경제활동 인구에도 포함되지 않고 실업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나라예요. 섬나라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실업자는 5명이에요. 실업률이 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나는 이력서 맨날 쓰고 맨날 돌아다니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도 안 되네. 포기했어. 실망 노동자가 됐어. 그럼 이제 이 사람 그래서 나 더럽고 치사해서 일자리 안 찾아 하고 한 6개월을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분의 5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비경활 인구가 된 거야. 실망 노동자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명. 실업자도 사라진 거죠. 실업자는 뭐죠? 일할 능력과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실업자인데 이 사람 일할 의사가 없어. 사실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건데 더 슬프게도 일할 의사가 없어진 건데도 어쨌든 그 경제활동 인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구직활동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을 하니까 이 사람은 구직활동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비경활 인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죠?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4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실업률 어떻게 되죠? 원래는 5%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물론 4%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4%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보다 하락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실업률을 구할 때는 뭐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로 구해요. 그쵸? 그러면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때 있었어요. 그때도 실업률은 20% 수준이에요. 그죠? 당연히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수예요. 근데 그 적은 수에서 절대값 수가 빠지고 똑같은 수가 뭐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가 빠지는데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빠졌어.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어.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가 생기면 실업률은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내 때려쳐. 일자리 안 구해하고 실망 노동자가 됐으면 고용 여건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공교롭게 실망 노동자가 생기면 실업률이 하락해.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딜레마가 생겨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건데요. 우리 얘기했지만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실업률 구할 때 실업률이 낮으면 오케이. 실업률이 낮으면 그 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자리가 많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보시면 실업률의 한계는 뭐죠? 이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뭐죠? 경활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여건이 좋은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야. 아까 그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뭐 예를 들면 이 나라는 50명만 일할 의사가 있어.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야. 이 중에 뭐죠? 일자리가 40개가 있다면 경활 인구 50명 중에 일자리가 40개 있으니까 나머지 10개는 10명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20%가 될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활 인구가 100명 중에서 너무 소수만 일하려고 해. 그래서 한 20명쯤 일해. 80명은 일 안 해요. 이래서 못하나. 그냥 쉬자. 라고 해. 20명쯤 일해. 이 중에 실업자는 일자리는 18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활동 인구 20명 분의 실업률 몇 명이죠? 실업자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10%가 돼요. 실업률로만 보면 A의 케이스에는 뭐죠? 실업률 20%. B의 케이스에는 뭐죠? 실업률이 10%. 가만히 보면 똑같이 100명인 섬에서 뭐죠? 여기는 일자리가 40개고 여기는 일자리가 18개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얘가 더 실업률이 낮은 걸로 보이죠. 고용 여건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업률을 판단하는 걸로 고용률이 그 나라 고용 여건이 좋다 나쁘다를 보려면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다시 봐야 돼. 일자리 참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고용률을 본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실업률은 이렇게 책정했어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이 됐는데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로 구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고용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다른 지표가 되는 거죠. 앞에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케이스에서 A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40개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률은 40%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얘는 실업률은 아까 20%였는데, 그쵸? B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생산 가능 인구, 작은 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인데, 뭐죠? 일자리는 얼마 있었어요? 18개 있었어요. 그럼 얘는 고용률은 어떻게 되죠? 18%예요. 근데 실업률은 어떻게 됐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으니까 10%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보시면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은 중첩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을 산출하는 기관이 통계청인데요. 통계청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 이제 안 쓰거든요. 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 두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이구나 아시고 응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택지 보시면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 노동 종사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야.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야. 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나누느냐? 취업자, 실업자예요. 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자는 어떤 사람이 취업자죠? 그죠? 저기 그 사원증 목에 걸고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취업자잖아. 그쵸? 근데 노동통계에서는 취업자는 어떤 사람들이 취업자냐 하면 자, 주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했나요? 그럼 취업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제로는 약간 백수 느낌이야. 집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쉬고 있는데 용돈이라도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뭐 전단지 알바를 했어. 이런 것들 나는 생각하기에는 실업자인데 고맙게도 통계청에서는 뭐예요? 당신은 주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죠? 취업자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케이, 그래서 난 돈 받고 일한 적 없어. 근데 집에서 노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도와드렸어요. 혹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바쁘다고 하셔서 농사일 도와드렸어요. 이것도 뭐죠? 일정 시간 이상 하면 무급가족 노동 종사자라고 해서 취업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자에 포함되니까 취업자는 뭐죠?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나라에 일자리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쵸? 뭐죠? 그 나라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실업률이 낮아.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많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까 우리 A 케이스, B 케이스 봤듯이 뭐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제활동 참여율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뭐죠? 생산 가능 인구. 이거 만 15세 이상.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뭐죠?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고용 여건이 좋다라고 하려면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업률만 보는 게 아니고 뭐죠? 경제활동 참여율과 실업률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경제활동 참여율을 우리 앞에서 계산하는 거 잠깐 봤지만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지표가 뭐다? 고용률도 같이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니까 같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전념하던 사람이 시험 응시를 위해 원서를 접수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예, 요거 이제 재밌는 표현이고 현실적인 표현인데 요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졸업을 했어.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자, 이 사람은 경제활동에서 고용지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어요. 실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여야 하고 경제활동 인구여야 해. 일할 의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실업자가 돼요. 그런데 자, 나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노량진에 가서 공시 준비를 하기로 시작했어. 그래서 공시생으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들도 친척들도 뭐라 그러죠? 뭐 빨리 합격해라.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뭐죠? 너 백수야.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 이런 의미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뭐죠? 통계청은 당신 백수 아닙니다라고 봐줘요. 뭐예요? 비경할 인구입니다. 왜? 공부하는 활동 자체는 나는 암묵적으로 그걸 뭐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는 구직활동이라고 직접적인 구직활동이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원서를 썼어. 이력서를 냈어. 혹은 공무원 시험을 봤어. 그달은 뭐죠? 구직활동 한 거예요. 그런 실업자가 돼요. 근데 나머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달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공무원 한 달은 뭐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청년 실업률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 있는 달에는 더 올라가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 20대 실업률이 제일 높은 달이 언제겠어요? 2월 달이죠. 졸업하시고 구직활동 제일 많이 하는 달.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나라 특히 공무원 시험들 많이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럴 때는 희한하게 계절적 실업이라고 해요. 특정 시기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락하고. 원래 계절적 실업은 뭐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농번기에 뭐 수확철이라든지 뭐 여름에 할 일이 많을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실업률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요즘 산업화가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스케줄이라든지 여러분 졸업 스케줄에 따라서 실업률들이 특히 청년 실업률들은 변하는 계절적 실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공시생은 실업자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본 달만 실업자가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앞에서 보셨지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